2022-2023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나폴리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를 김민재 커리의 최고의 경기다! 뭐 이렇게 좀 보셨다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기가 가장 좋았던 경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수비적으로 완벽했던 경기도 있고 뭐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경기도 있는데 공수 모두에 걸쳐서 이런 거는 제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상대팀이 강하면 수비를 하느라 수비가 빛날 때가 있었고 예. 상대팀이 약하면은 그러면 이제 수비할 일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공격적인 모습들을 봤던 건데 이 경기는 뭐 초반에 프랑크푸르트가 몰아칠 때 수비적으로 완벽한 모습도 보여줬고 또 이제 공격적으로 전개할 때 특히 이제 무한이가 퇴장당하고 나서는 그런 것들도 보여준 양쪽을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축구를 보시는 눈이 대단하다 이걸 느낄 수 있는 게 이탈리아의 레전드들도 사실 이번 경기 오시멘이 골 넣었고 또 뭐 로버트카가 잘했다 뭐 많은 선수들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민재 선수에 대한 극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극찬들을 좀 살펴보면요. 최근에 이제 AC 밀란의 레전드이자 뭐 이탈리아 축구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수비수 코스타 쿠르타가 방송 나올 때마다 김민재 선수 칭찬 많이 했는데 이 경기 끝나고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탈리아판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제 패널로 나온 것 같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스팔레티 감독이라면 경기 끝나고 라커룸 가면 김민재와 먼저 악수할 것이다. 김민재가 정말 잘했다. 김민재를 칭찬하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근데 이제 코스타 쿠르타 같은 경우는 그 밀란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황금 세대 때의 수비수였죠. 그리고 그때 그 밀란 제너레이션의 핵심 선수가 바로 바레시였잖아요. 그리고 말디니로 이 계보가 이어지는 어쩌면은 바레시아 말디니 이 계보를 보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 사람은 수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평가를 했다는 거. 주목할 게 뭐냐면 나폴리에 대한 평가는 거의 전 영역 모든 선수들에 대한 칭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김민재가 오늘 제일 잘했다.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공식 MOM은 로사노였고 뭐 각종 그 매체들의 평점에서도 솔직히 폰몸만 김민재 선수를 최고로 뽑았는데 코스타 쿠르타는 이 경기에서 김민재를 주목했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역시 최근 또 이제 뭐 김민재 팬이 된 것 같은 느낌. 자주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보TV에 항상 나오는데 정작 비에리보다 더 자주 보여요. 그렇죠. 보보TV가 비에리의 애칭이어서 비에리가 만든 채널인 건데 정작 더 많이 나오는데 카사노가 이번에 또 이제 김민재 선수에 대한 극찬을 또다시 보낸 거죠. 어떻게 얘기했냐? 안토니오 카사노가 이제 보보TV에서 이 경기를 이제 중계하고 보면서 나폴리를 그냥 칭찬해요. 나폴리가 순항을 하고 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올리베라도 훌륭했다. 올리베라도 성층권 활약했고 나폴리가 우주급 경기력인데 저 이거는 동의 못하겠어. 올리베라 이 경기 유일하게 흔들리던 선수였거든요. 어찌됐건 얘기하면서 이제 여러분 이게 약간 팬들이랑 소통하면서 하니까 콜롬 무한이 보셨나요? 김민재가 내버려두지 않더라고요. 무한이가 아무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무한이가 형편없는 선수가 아니에요. 무한이가 못해서 막힌 게 아니라 잘하는 선수인데 김민재가 잘 막은 겁니다. 사실 무한이를 보았나는 약간 조금 오버한 거죠. 무한이 잘 보였죠. 무한이가 잘 보였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더 두드러졌던 겁니다. 그렇죠. 무한이가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김민재가 결국은 다 막아내니까 더 빛을 발한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나폴리는 이탈리아의 자부심이다. 요즘 좀 신난 이유가 이탈리아 축구가 솔직히 최근에 뭐 자본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침체됐잖아요. 그 세리의 구단들이 유럽 대항전에서 힘을 요새 못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멋진 얘기합니다. 약간 좀 강한 말이죠. 스팔레티 감독이 주제를 모르는 다른 이탈리아 감독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나폴리를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팀으로 만들었다. 이게 뭐냐면 성적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축구를 잘하고 있으니까 뭐 불평하지 마라. 뭐 투자가 안 된다. 선수가 없다. 뭐다 하지 마라. 나폴리 봐라. 뭐 이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 카사노 관련한 멘트에서도 그때도 그 얘기했죠. 자기는 그 나폴리 축구가 가장 아름다운 축구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러면서도 항상 또 김민재 선수 얘기하면서 이전에는 또 김민재는 달에서 축구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뭐 김민재에 대한 좋은 평가 하고 있어요. 화성에서 축구하는 것 같다는 얘기도 또 했던데요. 우주인이라고. 스파네티 감독도 이제 코스타쿠르타의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김민재 칭찬을 했습니다. 김민재는 기술이 좋은 선수다. 이전에는 공을 다루면서 경기를 전개하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양발을 잘 쓰고 빠른 달리기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쉬운 일이었다. 이제 김민재는 양발로 공을 다루기를 원하고 아직도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킴 이 합창이 이제는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김민재가 수비하거나 할 때마다 저거가 요새는 계속 팬들이 외치고 있죠. 근데 그 스팔레티 감독이 어쨌건 그 김민재 선수가 처음 뛰었을 때 약간 좀 빌드업적인 부분은
빌드업에서는 발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때 약간 동의하지 못했었거든요. 김민재 잘하는데. 선수가 예. 빌드업 잘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니까 예, 조금 어느 정도 동의가 돼요. 더 잘해졌다. 예, 지금 더 발전했어요. 예. 지금은 진짜 엘리트 수비수급이 됐어요. 예. 그래서 스팔레티는 기대치가 높았던 거고 예. 그거에 맞춰서 김민재 선수를 발전시킨 것이다. 그 잠재력을 본 거였죠. 그쵸. 스팔리티 감독은 얘 더 잘할 수 있는데 빌드업. 저 더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엄청 남자들 이거 다 포텐 안 예. 터졌어. 야 김민재 이거 최고치 아니야. 예. 더 잘할 거야. 약간 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예. 이렇게 공수에 걸친 평가에 대한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할 예. 텐데요. 일단 나폴리가 이번 경기 출전 명단 발표하면서 김민재 선수를 딱 메인에 걸었습니다. 네, 김민재의 위상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상대 팀도 무한이가 가장 어쨌건 스타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매치업을 이렇게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뭐 이 경기에서 4-3-3호 나왔죠. 그리고 왼쪽 풀백에 후이 대신에 올리베라가 나온 게 조금 예, 이색적인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프랑크푸르트가 공격적으로 강해서 이제 올리베라를 선발 출전시킨 걸로 보였어요. 예, 뭐 어찌됐거나 김민재 예. 선수가 전방위 수비를 펼쳤는데 뭐 린스트램의 졸파라든지 뭐 괴체의 이선 침투라든지 무한히 움직임들을 다 따라갔죠. 네. 근데 초반에 올리베라가 수비적으로 좀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면서 프랑크푸르트가 그 올리베라 쪽을 집중 공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무한이도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나폴리의 왼쪽 측면 수비를 공략을 하고 예. 린드스트램도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괴차가 그쪽으로 패스들을 계속 찔러주면서 거기에 집중 공략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시작하고 18분경까지는 사실상 프랑크푸르트가 혼자서 공격을 했었어요. 이게 공격 위협 그래프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때까지 나폴리는 공격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첫 예. 슈팅이 18분에 그것도 코너킥에서 나왔어요, 나폴리가. 예. 그 정도로 부진을 면치 못했었는데, 이때 이것들을 다 커버한 게 김민재 선수라는 거죠. 예. 예, 먼저 6분경에 괴체가 스루 패스를 찔러준 거를 린드스트램이 받아가지고 크로스를 연결했는데 김민재가 빠르게 따라와가지고 그래서 이걸 막아내면서 이제 김민재 맞고 굴절돼가지고 골키퍼 정면으로 느리게 이제 가가지고 메데 골키퍼가 편하게 이렇게 잡아냈었고요. 예. 빠뜨렸으면 슈팅까지 나올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12분경에 이게 그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무한이가 이겨내면서 나폴리 선수하고의 이게 그러면서 이제 볼이 이렇게 높게 떴다가 떨어진 거를 무한이가 워낙 빠르니까 그걸 네. 자기가 쫓아가가지고 자기가 골키퍼 앞에서 받아내가지고 측면으로 패스를 줬거든요. 예. 그 이걸 이제 린드스트램이 뒤로 내줬고 부타가 이제 패스를 준 거를 무한이가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측면으로 돌파를 할 때 김민재 선수는 그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따라가서 김민재 선수가 앞을 막아서니까 여기서 무한이가 또 제가 얘기 드렸던 그런 터닝 동작을 통해서 빠르게 옆으로 빠져나갔었거든요. 이때 올리베라가 사실 커버를 했어야 돼요. 예. 근데 올리베라는 쫓아가지도 못하고 저 뒤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올리베라는 뒤에 있는데 김민재가 또 빠르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아낸 겁니다. 예. 김민재 선수가 무한이를 통제했다. 예. 무한이가 활발하게 움직여줬지만 끝에는 김민재가 이겼다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16분경에는 괴체가 이제 살짝 뛰어서 무한이한테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다시 무한이가 괴체한테 리턴 패스를 준 거를 괴체가 린드스트램한테 스루 패스를 찔러줬는데 김민재 선수가 좀 떨어져 있었음에도 이것도 빠르게 와가지고 차단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단순 차단이 아니고 차단과 동시에 패스가 간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공격이 이쪽으로 몰려있기도 하지만 김현준 선수가 이제 오른쪽 센터백 영역까지 가서 본인이 주인공처럼 내가 원래 오른쪽 센터백인 것처럼 수비를 해줬다. 네. 그리고 이후에는 김민재 선수의 이제 환상적인 패스 장면이 나왔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나폴리가 공격이 다 세트피스에서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격 장면이 온플레이 상황에서 안 나왔었는데 김민재가 여기서 마치 대지를 가르는 예. 롱패스 쭉 넘겨줬고 이걸 이제 로사노가 골라인 앞까지 가가지고 컷백을 준 거를 근데 이제 수비가 커버에 잘 들어와가지고 오시만한테 가는 컷백을 끊어냈던 거였죠. 예. 제가 뭐 살짝 과장 못하면 사비 알론소 얘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건 좀 아니고 과거 기성용 선수를 좀 연상케 하는 네. 롱패스를 좀 뿌리는 거 보니까 기성용 선수랑도 그래도 기성용 선수가 대표팀 은퇴하기 전에는 함께 뛰었으니까 네. 좀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거는 약간 미드필드급의 패스였어요. 네. 또 30분경에 다시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조금 기세를 살리려고 했던 장면이었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그 막스가 헤딩 패스를 줬고 이를 받은 무한이가 다시 이제 막스한테 리턴 패스를 줬고 그리고 이제 막스가 그대로 이제 스루 패스를 찔러줬는데 여기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슈퍼 태클로 막아냈었죠. 심지어 무한이가 조금 더 앞에 있었음에도 막아낸 건데 이게 물론 뭐 옵사이드긴 했었지만은 예. 확실히 거기가 김민재라면은 모든 영역을 커버해줄 수 있을 것이다. 무한이의 빠른 스피드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나폴리 선수들한테 주기 충분했던 장면이었죠. 예, 이게 김민재가 있으니까 라흐마니도 좀 편할 수 있고 지금 보시면 또 오른쪽에 가서 수비를 한 장면인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폴리의 거의 득점에 근접한 득점이 될 수 있었던 첫 장면도 김민재 선수가 관여가 돼 있었어요. 올리베라의 스로인 패스를 받아가지고 전환 패스를 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라흐마니가 측면으로 내준 거를 디 로렌조가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로사노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골대를 맞고 나온 거를 그거를 이제 그 오시멘이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파라첼리아가 페널티킥을 처리했으나 골키퍼 선방에 막혔었죠. 예, 하지만 이 아쉬움을 곧바로 만회하는 골이 40분에 나왔어요. 로보트카의 기점 패스, 로사노의 크로스, 오시멘이 마무리하면서 이제 나폴리가 앞서게 됐고, 이 앞서게 된 이후에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또 만회를 하기 위해서 달려들 때도 김민재 선수가 다 차단을 해냈습니다. 예, 먼저 그 43분경에 린드스트램이 드리블 돌파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튀어나와가지고 걷어내는 장면이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44분경에는 부타가 침투하고 있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예. 근데 앞에서 막아냈어요. 예, 그 공이 떠 있었는데 이걸 툭 예. 걸어내면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민재 선수의 수비가 특징적인 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들어오기 전에 잘라낸다. 네. 미리 차단한다. 후반전에 다시 김민재 선수가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정말 패스가 예술이었어요. 상대 선수 3명 사이를 파고드는 대각선 패스를 찔러줬고 안기사가 받아내는 장면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장면은 정말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드필드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호이비르 정도도 하기 어려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패스를 지금 한 거거든요. 엘리트 센터백들이 하는 그런 대각선 패스들을 네. 계속 구사를 하는 거예요. 네, 거의 뭐 민켄바워 이런 네. 수준인데 그러면서 이제 나폴리의 아니 아까 알론소는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해놓고서 미켄바워는 또 뭔가요? 수비수니까. 아니 그래도 베켄바워가 더 위대한 선수인데 예. 55분에도 또 결국엔 이런 장면들 김민재 선수가 안기사에게 연결했던 그 장면 김민재 선수가 계속 안기사 선수에게 좋은 패스를 또 공급해 줬어요. 네, 그러니까 안기사한테 패스를 줬고 안기사가 로사노한테 패스를 줘가지고 로사노가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슈팅 가져간 게 골키퍼한테 막혔는데요. 이거 기점 패스인 거죠. 예, 결국에는 김민재의 패스가 거의 골로 가는 길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 또 나폴리 입장에서는 호재가 발생했어요. 네, 58분경에 무아니가 약간 이게 그 드리블 치다가 상대 수비 맞고 조금 튀어 올라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경합 과정에서 안기사의 발목을 밟으면서 퇴장을 당하는 악재가 있었죠. 예, 네. 결국엔 뭐 김민재 선수와 관련된 상황은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계속 부딪히고 막히다가 본인도 이제 경기가 잘 안 풀리는 과정 속에 이렇게 퇴장까지 당하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정말 기세가 좋았던 무한이에겐 최악의 경기가 됐다. 네, 그렇죠. 예, 반대로 김민재 선수에겐 최고의 경기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조금 더 이제 공격에 가세를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65분경에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도 뭐 앞쪽으로 전진 패스를 줬고 이를 이제 흐비차가 받아가지고 제일린스키한테 패스 주고 다시 리턴 패스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안기사한테 패스를 주고 다시 곧바로 박스 안까지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정말 센스 있는 힐 패스를 줬죠. 예. 네, 힐 패스를 준 거를 디 로렌조가 골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장면 리뷰 때 안기사의 패스 기가 막혔다, 흐비차의 백킬 좋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김민재 선수도 여기에서 기점이 되는 연결 플레이를 해줬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거는 김민재 선수가 수비부터 공격까지 다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예. 일단 그 괴체가 패스 주고 이를 린드스트램이 곧바로 원터치 패스로 잘 줬어요. 예. 그리고 막스가 이걸 받아가지고 수비가 따라오니까 접는 동작으로 따돌리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따돌리기까지 했는데 뒤에 있던 김민재가 예. 빠르게 달려와가지고 잘라냈어요. 바로 잘라낸 다음에 그대로 드리블로 치고 간 거예요. 그렇죠.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또 이제 수비 2명 사이로 스루 패스를 찔러준 거예요. 예, 사실 여기서 오시멘이 그냥 치고 들어가서 슈팅해도 됐었거든요. 예, 그 앞에 수비가 없었어요. 근데 예. 여기서 갑자기 왜 이타적으로 원래 오시멘이 이렇게 이타적인 선수가 예. 아닌데 예 패스를 하다가 끊겼죠. 예, 지금 보셔도 그냥 니어 쪽으로 가서 때려서 안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게 좀 더 확실했을 텐데 굳이 베니 패스를 해서 김민재 선수의 패스가 키 패스가 될 수 있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도움이었죠. 그쵸, 만약에 골 도움까지 될 수 넣었으면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 정말 좋은 장면이었고요. 사실 후반전에는 무한이가 빠진 다음에 거의 김민재 선수가 예. 약간 풀백이나 수비형 미드필드 약간 공격적인 역할들을 했어요. 69분경에 이제 측면에서 커버를 들어와가지고 막아낸 다음에 혼자서 드리블로 상당히 긴 거리를 치고 가면서 수비 한 명 제치고 가가지고 컵백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잘리긴 했지만 저는 2일 패스라고 봤거든요. 이게
2대 0으로 이기고 있기도 하고 또 상대 공격수도 없고 하니까 조금만 자신감 부려본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많이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이건 거의 왼쪽 풀백도 이렇게까지 잘 안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갔었고 그러다가 이제 75분에 그렇다고 해서 수비를 소홀히 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프랑크푸르트도 막판에 조금 그래도 공세를 펼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카마다가 조금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좋은 수비를 보여줬는데 일단 소우가 괴치한테 패스를 줄 때 김민재 선수가 이걸 막으려고 전진을 막 해왔어요. 근데 괴체가 바로 원터치 패스 돌려버렸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막지 못하는 장면이었는데 이 원터치 패스가 카마다한테 가면서 좋은 찬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마다가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측면으로 막스한테 패스를 찔러줬고 이걸 막스가 또 크로스 정말 잘하는 선수잖아요.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는데 김민재가 하프라인까지 있었던 김민재가 이걸 빠르게 막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태클로 막아낸 겁니다. 이게 쉽게 보이지만 김민재 선수가 내려왔다는 게 중요하고 좋은 위치를 선점했기 때문에 이 크로스를 막을 수 있었던 거다. 막스의 크로스가 형편없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김민재 선수 바로 앞에 상대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견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클로 막게 된 거였죠. 그리고 이제 85분경에 후방에서 이제 롱 패스를 프랑크푸르트 쪽에서 넘겨준 거를 이걸 이제 알리두가 헤딩 패스를 카마다한테 준다는 거를 또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와가지고 차단해내는 장면이었죠. 이것도 알리두의 패스가 아주 안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카마다도 잘 올라오고 있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맥을 짚었다. 이것만이 아니고 또 김민재 선수가 88분경에는 이번에도 전환 패스를 준 거죠. 라흐마니한테 전환 패스를 줬고 이제 라흐마니가 볼을 조금 끌고 가다가 측면으로 줬고 로렌조가 이제 크로스로 올린 거를 시메오네가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트랍 골키퍼한테 막혔죠. 뭐 이날 트랍도 굉장히 잘해줬는데 어찌됐거나 김민재, 라흐마니 두 센터백의 빌드업 능력이 더 좋아지고 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김민재 선수가 수비를 굉장히 잘한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왼쪽은 태클 맵인 건데요. 태클 5회 시도해가지고 4회 성공시켰고요. 그래서 태클 성공률이 80%의 태클 최다였고요. 또 이제 파란색이 가로채기고 중간에 보라색이 클리어링이거든요. 가로채기 1회 이것도 최다고요. 그리고 클리어링도 6회로 최다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리커버리거든요. 리커버리도 12회로 최다입니다. 거의 수비적인 모든 지표에서 최고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라운드 볼 경합 시도도 9회에 성공도 7회, 성공률 77.8%인데 이 모두 다 최다의 최고였고요. 그리고 공중볼 경합 시도 5회에 성공 5회, 100%의 성공률 이것도 최다였고요. 그리고 최고 승률이었고요. 그러면서 거의 수비 관련된 지표에서 독보적인 1위, 파울만 제외하고 파울 2회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어찌됐거나 김민재 선수가 챔스 16강에서 수비수로서 탑 클래스인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격 전개력 대단했죠. 볼터치 148회 최다였고요. 패스도 132회 시도 최다였고요. 125회 성공 최다였고요. 95%의 패스 성공률도 가장 높은 패스 성공률이었고요. 롱패스 8회 시도 최다였고요. 6회 성공 최다였고요. 그리고 드리블 2회 시도해가지고 2회 성공 100% 성공률에 2회에는 로사노 4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고요. 센터백이. 그리고 무엇보다 더 놀라운 게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가 45회로 최다였고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성공률도 97.8%. 더 높았어요, 전체보다. 이 정도면 사실 유사시에는 공격수로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플레이메이커. 케인처럼 약간 10번 역할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득점 찬스 패스 횟수에서 김민재 선수가 세 번째로 높죠. 팀 내 정말 플레이메이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볼캐리 전진하고 패스 전진과 관련된 건데요. 전진 패스 수치는 김민재 선수가 가장 많죠. 가로축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볼캐리도 세로축이니까 라흐마니 다음으로 많죠. 이것도 김민재 선수가 라흐마니한테 주고 라흐마니가 앞서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라흐마니가 좀 효과를 누린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패스 관련, 공격 관련 지표들이 대부분 상위권인 거죠. 위협적인 패스를 받은 것도 심지어 뭐 중간급이 될 정도니까요. 위치 선정, 패스, 수비, 뭐 공간 장악력, 축구 선수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기대 위협도 최상위권이잖아요. 0.22%. 제가 봤을 땐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졌거나 혹은 조금만 다른 선수들이 맞춰줬으면 골도 넣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골보다는 도움. 도움도 올리고. 이 경기는 도움을 올렸어야 되는 경기였어요. 결국엔 김민재 선수가 점점 공격력을 극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스코어 카드도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게시물을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최다 이건 거죠. 저게 재밌는 거예요. 김모스트제다. 김민재가 아니다. 최다제다. 이게 말장난을 했죠. 김최다제. 그러니까 모든 걸 최고로 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파레티 감독의 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민재는 아직 엄청난 잠재력이 남아있다. 이게 풀포텐이 아니다. 저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격은 팬을 부르고 수비는 이제 우승 트로피를 가져온다라고 했는데 예. 김민재 선수는 그냥 단순한 수비수로 분류할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볼맛이 나는 수비수예요. 예. 정말 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김민재 선수의 성장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축구사에 있어서 아시아 선수로서 최고의 공격수로 평가받고 있는 좀 이런 무대를 흔들고 있는 게 손흥민 선수라면 예. 김민재 선수는 수비수로서 앞으로 아마 그런 역사를 만들 것이고 그게 지금 시작이다. 네. 예, 나이도 아직 충분한 또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나이기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의 김민재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한준TV에서 보버드 김현민 기자와 함께 김민재 선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